관리번호 3번입니다. 구상형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에게 대중문화와 유튜브는 학생들의 삶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와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 비평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튜브를 시청한 후 유튜브를 선택한 기준이나 그 영상을 시청하였을 때 실제 도움이 되었었는지 등을 고민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여러 영상을 시청한 후에 고민을 한 결과 유튜브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나 거짓 유튜브를 걸러내는 방법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앞서 보고서로 작성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직접 유튜브를 제작하여 업로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유튜브를 평가해보고 직접 시를 제작해봄으로써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비평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와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 나아가 대중문화와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이나 비평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2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미래 사회는 정보의 홍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 안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 또한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 교육에서 문해력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해력 교육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급 측면과 교과 수업 측면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측면에서는 매주 관련 학생들 수준에 맞는 읽을 거리를 제공하여 함께 읽고 생각 나누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학급 책 추천 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이 읽었던 책들 중에서 좋았던 책을 선별하고 좋았던 이유나 추천 이유 등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교과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과의 학습 도구와 자료집을 별도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학습 도구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 도구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 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둘째, 단원 마무리마다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형성평가지를 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작한 평가지는 교사인 제가 검토한 후에 다시 다른 학생들이 평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했던 내용을 문제로 만들어 봄으로써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선별해낼 수 있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급 측면과 교과 측면에서 문해력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나가 미래 인재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3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 날씨 근황이라는 기사에서 길을 걷던 동물들이 그대로 얼어버리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지구는 심각한 기후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학급 측면과 교과 연계 측면에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 경영의 측면은 첫째로 학급의 환경보호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 규칙 안에서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물티슈 대신 걸레를 사용하기, 이면지 활용하기 등 학생들이 제시한 지킬 수 있는 환경보호 규칙들을 제정하고 실천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학생들 학급 내에서 사용한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들을 잘 분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급 내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연계 측면에서는 첫째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연계 측면에서는 자료와 정보 단원에서 나부터 환경보호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 관련 주제를 제공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 환경 관련 주제들 바탕으로 모둠별로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따라 어떤 환경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뉴스, 영상, 포스터 등의 포스터 등으로 자료를 정보로 가공하여 환경위기를 홍보하고 실천 규약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급 경영 교과 측면에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이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미래 사회를 위해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실천하도록 돕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1번 문항 잠시 생각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동조합은 학생들을 주체로 하여 사회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체성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둘째, 협동조합의 결과로 인해서 눈에 드러나는 성과나 결과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성공 경험을 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학생들이 혼자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감, 배려, 협력과 같은 다양한 가치들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환경에서 교육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살아가고 나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된다면 교육협동조합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2번 문항 잠시 생각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2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 교육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학교 공간 혁신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고교 학점제의 영향도 크게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간 혁신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협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광장형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광장형 공간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통해 미래 교육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노 브랜드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공간의 이름을 지정해 두게 된다면 변화할 때마다 공간의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이름을 지어 용도를 한정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 브랜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교과 전문 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학점제에 따라 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들으러 이동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문 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뭔가